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조지 베스트처럼 드리블하고 글렌 호들처럼 패스하며 바비 무어의 두뇌를 지녀 이른바 시대를 대표한 선수들의 종합 선물 세트, 잉글랜드 완성형 선수라 불린 천재. 2000년대 초반 망가져버린 잉글랜드의 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만 같았고, 잉글랜드가 잃어버린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되어줄 것만 같았던 영국 축구의 희망, 조콜입니다. 1981년 11월 8일 잉글랜드 런던에 위치한 마을 패딩턴에서 태어났던 조콜. 어린 시절부터 여러 코치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축구 신동이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졌던 이유 중 하나는 집안 자체가 운동선수 DNA를 가졌기 때문이었고, 조콜의 형인 제로드 콜은 럭비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친아버지 루크스는 어린 시절 프로 입단 텔스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11살의 나이로 웨스트햄 유스팀에 입단을 하게 된 조콜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볼 컨트롤로 코치들의 눈길을 끌었고, 이어 창의적인 패스로 어떻게 하면 수비수를 괴롭힐 수 있을까 항상 연구하던 아이가 바로 이 조콜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비가 많이 와서 그라운드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조콜은 날렵하게 볼을 컨트롤하며 전진했고, 이 모습을 본 당시 웨스트햄의 감독이던 빌리 본즈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진흙이지만 자유롭게 볼을 컨트롤하는 능력은 웨스트햄을 넘어서 다른 구단에게 소문이 났을 정도였고, 15세에 이미 맨유 감독 퍼거슨 귀에 조콜의 유명세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선수에게 쏟아지는 지나친 기대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당시 웨스트햄 감독 레드넵은 조콜이 언론과 접촉을 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자제시켰습니다. 조콜이 웨스트햄 1군에 합류한 시점은 상상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때는 1998-99 시즌, 이제 불과 조콜이 17살밖에 되지 않았죠. 청소년 시절부터 잉글랜드에서 관심을 받은 선수들은 가끔 있었습니다. 조지 베스트와 라이언 긱스, 그리고 원더보이 오웬까지. 그 후 등장한 이 천재 소년의 데뷔에 영국 언론의 집중 조명이 이어집니다. 게다가 EPL 데뷔 경기로 예상이 된 경기가 바로 이 당대 최강팀 맨유전. 1999년 1월 10일 올드 트래포드에서 조콜이 선보인 플레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반에만 2골을 먹은 웨스트햄은 후반 시작과 함께 조콜을 투입했고, 조콜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모습과 수비수들과의 대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팀이 1대4로 대패하는 사이 프랭크 램파드와 함께 팀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로 지명되었습니다. 맨유가 드와이트 요크, 앤디 콜이란 괴물 공격수를 내세웠고, 긱스, 로이킨 등 베테랑 선수들이 포진된 가운데 전혀 기죽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감독 레드넵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뷔 경기를 지켜본 이가 한 명 더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양아버지 조지 콜이었습니다. 친아버지 루크스는 조콜이 태어나지 몇 달 안 되어서 집을 떠났고, 조콜이 맨유를 상대로 데뷔전을 했을 때도 연락을 하지 않았죠. 조콜은 어머니 수잔이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하며 양육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친아버지를 미워했기 때문에 친부 루크스는 조콜의 데뷔전을 조용한 바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조콜이 이렇게 센세이션한 데뷔전을 마치고 9개월 뒤 첫 데뷔골을 리그컵 버밍엄전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버밍엄전이 있던 날 아침, 어머니 수잔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아들에게 말했는데, 조콜은 골을 넣는 순간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해준 어머니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1999-2000 시즌 이르러 본격적으로 주전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기 시작한 조콜은 데뷔 2년차에 리그 1500번을 넘게 뛰면서 준주전 선수로 올라섭니다. 어린 시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이어서 인상적인 데뷔전, 그리고 2년차에 주전 자리까지 넘보는 탄탄대로는 2000년 4월 15일 더비 카운티와의 리그 33라운드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코스타리카의 국민 영웅 완초페의 멀티골로 팀은 승리를 챙겼지만, 조콜은 로리 델랍의 거친 태클에 후반 87분 그라운드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급하게 19살의 마이클 캐릭이 대신 들어가게 되었죠. 조콜은 충격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졌고, 유로 2000 잉글랜드 대표팀에 들어갈 찬스도 모두 무산되어 버립니다. 반면 이때 교체로 들어간 마이클 캐릭은 뛰어난 활약으로 웨스트햄의 주전 선수로 급격히 떠오르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0-2001 시즌 다시 돌아온 조콜은 이제 램파드, 캐릭, 조콜 이렇게 삼각 중원 라인을 형성해 팀의 공격을 이끕니다. 2001년엔 조콜이 주장 완장을 차면서 21살에 벌써 핵심 선수가 되었습니다. 타고난 스킬과 재치 있는 패스는 웨스트햄의 공격력에 한층 신선함을 부여했죠. 여느 잉글랜드 선수들처럼 조콜 또한 월드컵을 향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쪽 날개인 싱클레어와 허치슨 등이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경기에 나설 수 없을 때에는 측면 미드필더까지 소화해내면서 높은 팀 공헌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잉글랜드 대표팀에 승선도 했죠.
국대에서 조콜은 친선단에서 발군의 드리블 돌파를 선보였지만 정작 본선 무대에선 단 한 경기도 선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에릭슨 감독은 미드필더의 수비력을 중요시 여겼지만 브라질과 8강전 스코어가 뒤진 상황에 조콜을 투입하지 않은 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조콜 대신 투입된 것은 키에론 다이어였습니다. 웨스트햄 소속 클럽으로 돌아온 조콜, 팀은 디카니오 공격수로 내세워서 승리를 챙겼지만 어려운 승부 때마다 등장해야 할 조콜의 마법이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램파디, 퍼디안드 등 팀의 주축들이 모두 나가면서 팀은 약화되었고 웨스트햄은 결국 2003년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팀의 강등과 함께 조콜은 첼시의 러브콜을 받습니다. 첼시는 당시 러시아 석유 재벌 로만 구단주가 취임을 하면서 슈퍼스타들을 수집 중이었고 조콜은 119억에 첼시에 입단을 합니다. 베런 마케렐레 등 함께 첼시의 미들라인 중 한 명이 된 조콜은 아렌 로벤, 데미안 더프가 포진한 첼시에서 조콜의 출전 기회는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부팀이 있었지만 조콜은 입단 2년 만에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로벤, 더프 등의 잦은 부상으로 조콜에게 보다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했고 조콜은 성숙해진 플레이로 이에 화답했습니다. 조콜은 2004-2005 시즌 28경기에 출전 8골을 터뜨리면서 이름값을 해냅니다. 잉글랜드 국대는 당시 왼쪽 측면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조콜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조금은 더딘 행보 때문에 주위의 우려를 사기도 했던 조콜이 마침내 종가축구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선수로 거듭이 난 것이었죠. 독일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조콜은 스웨덴전 한 골 1도움의 엄청난 활약을 펼쳤으나 포르투갈과의 8강전에서 승부 차이 끝에 팀은 패하고 맙니다. 한편 첼시와 4년 연장 계약에 성공한 조콜은 2006년 여름 당한 부상으로 인해서 기나긴 부상의 긴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시 부활하기 힘들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2007-2008 시즌 좌우를 가리지 않은 측면 돌파의 선봉장으로 7골과 6도움을 기록해 올해의 첼시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하락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2009년 4월 당한 부상으로 5개월을 날렸고 9월 QPR과 칼링컵에서 복귀전을 치렀지만 십자인대 파열의 암초에서 또다시 벗어나지 못하면서 첼시 구단 측에서 재계약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콜은 7년간의 푸른 유니폼 생활을 청산하고 붉은 유니폼의 리버풀로 2010년 여름 이적을 선택합니다. 토트넘도 5년 계약을 제안을 했지만 토트넘으로 갈 수가 없었죠. 바로 첼시와 웨스트햄, 토트넘 간 라이벌 의식 탓이었습니다. 그나마 리버풀이었던 건 당시 리버풀이 챔스 탈락에 자본금까지 없던 마당이었던지라 조금의 희망을 조콜에게 걸어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 첫 개막전부터 퇴장, 그때부터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2011년 여름에 프랑스 리그 릴로 임대 이적합니다. 프랑스에서 부활한 조콜은 리버풀로 복귀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반 시즌 만에 조콜은 친정팀 웨스트햄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웨스트햄으로 돌아왔으나 어느새 30살을 훌쩍 넘긴 이 선수는 잊혀진 스타가 되어 있었죠. 베컴, 티에리 앙리, 팀 케일 등에 이어서 조콜도 미국 무대로 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웨스트햄에서 역시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잉글랜드 무대에서 끝까지 버틴 조콜은 2016년이 돼서야 미국 무대로 자리를 옮긴 후 2018년에 은퇴를 발표합니다. 다이나믹한 움직임, 화려한 드리블, 길고 짧음을 가리지 않고 동료들에게 정확하게 연결되는 예측 불허의 패스, 위력적인 중거리 슈팅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춰 신드롬이었던 선수 조콜. 성장할 듯 말 듯 하다 결국 만년 유망주 꼬리표를 떼지 못한 비운의 선수. 여러분들은 조콜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램파드와 제라드의 능력을 합친 선수로 충격적인 미드필더 유형의 타입을 제시한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